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뭐 금요일이 너무 일이 많아져가지고 이 스픽스에서 녹화 2개 하고 실방하고 지금 사무실 도착해서 이제 미디어치 방송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금요일뿐이 아니라 제가 신년에 지금 프로그램이 갑자기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이 강성범하고 지금 이 팟빵에서 기획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뭐 지상파 수준으로 좀 퀄리티를 올려서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스케줄 맞추는 거는 참 저로서도 참 힘든데, 제가 이 웬만한 방송 제안을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위에 배경으로 나가 있는 저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책, 저거 띄우려고 제가 다 나가는 거예요. 제 목표는 하나예요. 제가 방송인도 아니고 방송을 죽을 때까지 할 것도 아니고 방송에 대한 욕심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요청 들어오면 다 나가버리는 거는 결국 저 책 하나 띄울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이제 승부처가 온 거죠. 지금 이 뒤에 화면에 보이고 있죠? 뒤에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먼저, 오늘 그 하루 첫날에 지금 일간 베스트 교보 정치사회 분야 2위, 1위가 또 하필이면 탁현민의 그, 자기가 그 청와대 때 일했던 그 책이 지금 1위인데, 전 나쁘다 보지 않습니다. 탁현민의 책을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윤석열 한동훈을 좋아할 리가 없죠. 뭐 물론 뭐 탁현민이가 뭐 양정치가 가깝고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은, 뭐 탁현민은 제가 20년 전부터 잘 아는 친구거든요.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탁현민은 지금 윤석열 한동훈을 까고 있기 때문에 탁현민 책을 들어와서 보고로 들어왔다가 제 책을 본 사람들은 뭐 관심을 가질 거니까, 탁현민하고 현재 지금 이 책이 지금 1, 2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사회 분야에서. 그리고 교보문고 실시간에서는 뭐 저희 책이 오늘 한 10위권대로 들어갔었다가 지금 좀 뒤로 빠지고 있고, 뭐 탁현민 책도 뭐 한 5에서 10위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책이 같이 왔다 갔다 할 때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이제 뭐 이 책을 홍보한 거는 강동서 강동서 프로그램에서 띄운 거밖에 없어요. 뭐 제가 뭐 페이스북에서 올린 것도 있지만, 페이스북은 제가 사실 굉장히 좀 취약하거든요, 많이 활동 안 해가지고. 저희 카페하고 강동서인데, 강동서가 지금 어제 김영민 TV에서 한 5만 넘게 나왔고, 제 채널에서 한 3만, 한 4만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합치면 거의 9만이잖아요. 예, 그 정도 강동서 한 편의 홍보로 이렇게 지금 일간 온라인 지금 2위에 올라가 있고요. 지금 탁현민 미스터 프레지던트 지금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은 이 정치 사회에서 계속 이렇게 1, 2위를 달리면서 이 교보 종합에서 10위 안에 들어가 주면은, 지금 저것들이 지금 윤석열 한동훈 저렇게 이름을 걸고 얼굴을 걸어놓고 저것들을 조작 주범이라고 지금 찍어놓는 책에 대해서 그렇게 소송 좋아하고 정치보복 좋아하는 윤석열 한동훈이 꼼짝을 못한다. 그런 것만 알려줘도 이거는 국민적으로, 야, 윤석열 한동훈은 정말 중범죄를 지었구나,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검사 시절에 그것도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를 조작을 해버렸다, 이것들이. 그건 형량도 10년짜리 이상형이고, 그건 모해 증거 인멸죄는 정치적으로도 사망이에요, 사망. 네. 지금 윤석열을 바치고 있는 세력은 전부 다 박근혜 쪽 세력이거든요. 탄핵무효했던 그 치매 노인들 아닙니까? 치매 노인들만 정신 차리면 게임 끝나는 거지, 뭐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책을 좀 최대한 좀 홍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블로그에 올리시던지 뭐 유튜브로 돌려주시던지. 제가 일단 뭐 서문하고 김용민 서평 두 개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서문이 변희재도 믿지 못했던 검찰의 태블릿 조작인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이게 좀 서문이에요. 12월 7일 이미 안진걸, 김용민, 최대집과 함께 저는 모해 증거 인멸로 윤석열 한동훈을 고발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태블릿을 조작한 게 확정됐다는 얘기죠.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하고 법무장관 한동훈을 고발하는데, 증거 없이 고발하면 그냥 무고죄로 체포되지 않습니까? 이거 100% 확신 없이 어떻게 이렇게 고발을 하겠어요, 저희가. 그리고 저는 직접 연구 조사한 사람이지만은, 최대집, 안진걸, 김용민은 제 보고서만 본 사람들이잖아요. 보고서가
확실하니까 같이 동참하죠. 그 보고서 불안정했으면요. 이 세 분은 저랑 같이 연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동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작은 100% 확정이다, 이건. 그래서 한동훈, 윤석열이 지금 입을 못 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타도로 외치는 촛불 진영의 지식인들, 활동가들은 왜 태블릿 조작 사건에 애써 외면하려고 하냐? 제가 볼 때는 박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 문제에 조금이라도 흠집 나는 게 신경 쓰일 수 있다. 이 태블릿 이거 조작 잘못 건졌다가 야, 그럼 박근혜 탄핵 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너희 촛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갖고 있다. 이건 분명하죠. 이번에 저랑 같이 이 강성범이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거 팟빵의 PD하고 제가 전역을 하는데 자기도 촛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팟빵에 있었으니까 제 매불쇼 많이 봤을 텐데 태블릿 조작됐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정말 그렇게 힘들었다, 자기한테는. 근데 이제 뭐 저랑 같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저의 주된 활동, 방송은 저는 모조리 이 태블릿 조작을 알려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제 1차 목표는 태블릿 진실을 알려서 윤석열 끌어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일을 하는데 태블릿 조작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랑 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PD가 그냥 믿기로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기로 할 게 아니라 내 책을 읽어봐라. 내 책을 읽어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진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지 뭐 믿으려고 노력할 거 없다. 자,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외면하려는 거죠. 아예 태블릿 신경 안 쓰려는 거죠. 손혜원 의원하고 저하고 골프를 칠 때 강성범하고 이동영하고 손혜원 의원이 물어봤어, 이동영한테. 태블릿 조작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동영이 관심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 그런 태도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동영이 너무 서운하다, 뭐 나쁘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촛불 진영 사람들의 다수는 현재 잊어버리고 싶다 이거지. 태블릿 조작을 잊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게 조작이 드러나면은 그때 당시 자기가 촛불 들고 외쳤던 구호 이런 부분들이 다 위협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박근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촛불을 심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대해서는 안진걸, 김용민을 믿어라. 이 사람들이. 태블릿 하나 가지고 탄핵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물론 대중적으로는 큰 증거, 법적으로는 별로 중요한 증거가 아니에요. 근데 대중적으로는 한 엎어버리 엄청난 증거지만은 이거 하나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주면요, 박 대통령 뇌물죄 지금 이재명 대표 그 성남FC 뇌물죄 뒤집어 씌운 거랑 똑같은 수법으로 위증교사 등등해서 그냥 조작해서 그냥 뒤집어 씌워 놓은 거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뭐 지난 방송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재명 대표 쪽은 박근혜는 유죄고 자기 무죄다, 정말 그 치졸한 짓을 해요. 제가 볼 때 치졸한 짓을. 윤석열, 한동훈 똑같은 수사 주체가 했는데 똑같은 방식인데 그걸 애써 박근혜는 뇌물 먹은 게 맞고 나는 안 먹었어요. 정말 이 좁은 정치하는 거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거는 그 수사 기록들을 다 본 그 우종찬 기자가 쓴 책의 3권짜리입니다. 3권짜리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거는 박 대통령 뇌물죄는 완전 누명이에요. 그리고 박근혜라는 사람이 뇌물을 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웬만한 일반인도 인정을 할 거예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 그 몇백억대 뇌물 받아서 어디다 챙기려고 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1000억대 자산을 갖고 있는 박정희 기념재단의 실질적인 오너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돈 먹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박정희 기념재단 가지고 장난을 치지 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스포츠하고 문화 쪽 가서 돈을 먹습니까?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설사 박 대통령이 뇌물을 안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탄핵을 찬성했던 정치적 판단을 바꿀 필요는 없다. 박근혜가 뇌물 먹어서 탄핵했다기보다는 박근혜 국정 운영 방식, 국정 노선에 반대했던 그런 정치적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바꿀 필요 없다. 다만 이렇게 검사란 놈들이 정치 권력에 편승해서 남을 죽이려고 증거를 조작했다? 이것만 따로 심판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따로 심판하면. 그리고 그런 거를 심판해야지 제2의 박근혜, 제2의 이재명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음 놓고 조작 수하잖아요, 지금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가려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복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스스로 차버렸다는 입장이에요. 이재명, 윤석열 대선 때 박 대통령 이미 석방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었던 상태였어요. 자기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 수사의 피해자로서 그때 저는 이재명 편들라는 게 아니고 박 대통령이 겪은 대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야. 윤석열 한동훈이 어떤 조작 수사했는지 그걸 밝혀서 이런 조작 검사들 대로 되냐. 이재명까지 가기 전에 경선 때 얘기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경선 때 그 유승민하고 홍준표하고 다 붙었잖아요. 그때 그런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기 때문에 이 태블릿 조작이 전면화되고 설사 뇌물죄도 다시 들여다보게 돼도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100% 명예회복돼서 복귀하는 거는 저는 이미 그 기회는 찼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의 명예 그리고 국가의 명예를 살릴 수 있는 길 그건 박 대통령이 아직까지 키를 갖고 있어서 2월 5일 날 저희 태극기 촛불 전체가 다 대구 동성내에 가서 윤석열 한동훈 타도 집회를 할 때 2시에 일단 태극기 세력만 박 대통령 사저에 가서 태블릿 조작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제가 책을 드릴 테니까 읽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읽어보고 모를 수가 있습니까? 조작 문제를. 그러면은 당사자로서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태블릿 가지고 공무상 기밀 누설죄 처벌 받았단 말이에요. 박 대통령은. 일단 그거는 무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블릿 조작 수사 특검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정도 발언을 해야 됩니다. 박 대통령이. 그거 말고 탄핵을 다시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면적으로 다시 명예회복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고 그거는 내 몫이 아니라 박 대통령 몫이에요. 박 대통령 몫. 자 그럼 이걸 제외하고 또 왜 태블릿을 이렇게 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하느냐? 대한민국의 검찰과 특검이 백주대낮에 대통령 관리 수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증거를 조작할 수 있겠냐? 저는 이거는 중립적 기자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탄핵을 막 몰아붙이고 막 촛불 쪽에 들어가서 탄핵을 선동하고 그런 기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뚝 떨어져서 적당히 있었던 기자들, 예를 들면 한국일보라든지 뭐 2대1이라든지 이런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머니투데이라든지 그런 기자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태블릿 보도를 멈췄어요. 최서원이 태블릿을 반환 소송 들어가고 이거 다 써주다가 태블릿 조작을 발표하는 순간에 갑자기 기사가 다 멈췄습니다. 그건 뭐냐? 이 사람들은 촛불에 대한 그런 문제도 없는데 설마 검찰과 특검이 저렇게 조작을 했을까? 일단은 최서원 측의 이동환 변호사 그리고 변희재의 말만 듣고 쓰기는 좀 겁이 난다. 저는 그랬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필자 역시 처음에 같은 의심 갖고 있었다. 2016년 10월 24일 JTBC 태블릿 방송이 나가자마자 태극기 진영에서 곧바로 다음날 조작설 튀어나왔고 특히 미래한국의 한정석 지금 윤석열 똘마니 노릇하죠. 감투도 못 받고 그냥 노비 노릇하고 있는데 한정석이 한 이틀 만에 이거 조작이라고 칼럼을 썼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JTBC 보도를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조작론은 아예 신경도 안 써버린 게 아니 이게 개인 IT 기기의 사용자와 소유자를 어떻게 조작하냐 이건 검찰이 들여다보면 바로 밝혀지는데 즉 JTBC가 조작했다는 거는 내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검찰이 들여다보면 끝나거든요. 더군다나 검찰은 박근혜 정권의 검찰인데 물론 나중에 드러났지만은 이 JTBC의 태블릿도 검찰이 조작해버리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건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건 한참 뒤에. 그러니까 이때는 저는 태블릿 조작을 안 믿었고 특히 노승건 중앙지검 1차장 최서원이 설한 게 맞다 수사 결과를 언론에 흘렸어요. 언론 흘린 게 아니라 발표했어요. 아예 발표를. 그럼 저는 그냥 설마 검찰이 태블릿 조작해? 그냥 넘어간 겁니다. 최서원께 쓴 게 맞겠구나 하고. 근데 11월 달 내내 자꾸 태블릿 조작설이 나오니까 그 당시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이번에 제가 1월 25일 날 오후 4시에 그 강남 삼정호텔에서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축사자가 거의 다 촛불 진영으로 될 거예요 지금. 안진걸, 김용민, 뭐 임세은 대변인 등등 그리고 박동희 기자, 손혜원 씨 등등. 근데 아마 김경재 총재만 유일하게 보수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최대지 회장을 제외하고는.
김경재 총재 아마 축사하러 오실 텐데 저를 태블릿에 끌어들인 사람이 김경재 총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유총연맹에다가 전화하거든. 태블릿 조작됐는데 자총이 뭐하고 있냐. 그래서 저를 2번을 불렀어요, 김 총재가. 제가 2번 다 이거 검찰이 조작에 끼지 않고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너무 쉬운 문제여서 이거 포렌식 한 번 하면 다들 하는데 어떻게 검찰이 같이 JTB가 조작했겠냐.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2번 다 거절하니까 이제 2번째는 11월 말이에요. 조작이 아니면 조작이 아니라고 발표해서 보수층이 가짜뉴스에 휘두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제안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11월 말에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태블릿 조작되지 않았다. 이거를 제가 자유총연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려고. 저는 그 당시 자유총연맹 총재의 사회특보였어요. 근데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2018년 5월에 제가 구속이 되는데 자,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다라는 이게 검찰의 주장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나는 JTBC가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제 방어권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는 김경재 총재에게 채무를 미룬 다음에 이걸 또 구속사유로 악용합니다. 이것들을 한 같은 엄청난 정말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려야 돼요. 사유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내가 일부러 JTBC 보도가 가짜라고 하려고 마음먹고 조사한 게 아니라 JTBC가 정당하다고 발표하려고 조사한 게 너무 명확한데 이걸 구속사유로 삼아요, 이놈들은. 그래서 이미 나는 JTBC 우호적 입장에서 조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 아무 자료 없죠. JTBC 보도만 보고. 근데 보도만 봐도 이게 아닌 거야. JTBC 이 보도로만 봐도 최서원 게 아닌 거예요. 최서원 게. 가장 핵심적으로 최서원 딸 정유라가 요즘 주장하듯이 어머니의 스마트폰에는 손주들 사진으로 가득하고 정유라 사진 가득하고 승마장 말 사진 가득한데 왜 태블릿에는 최서원 것이라면서 왜 어머니가 맨날 사진 찍고 보는 손주들 사진이 한 장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만날까 말까 하는 조카들 사진만 있냐. 여기서 이미 아닌 거예요. 제가 처음 문제 제기한 게 이거였습니다. 최서원께 맞으면 최서원 사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서원과 계속 만나고 있는 정유라하고 손주 사진도 있어야지. 왜 이게 없냐. 그리고 결국 이게 나중에 포렌식 해보니까 자, 최서원께 맞으면 최서원이 뭐 검색했겠습니까? 계속 독일에 왔다 갔다 하고 승마장 왔다 갔다 했었는데 독일하고 승마장 관련 웹 사용 기록이 나와야 되겠죠? 최서원이 했다면은 이거 한 건도 없어요. 웹 사용 기록에 한 건도 없어요. 뭐가 있었냐? 야구, 격투 만화, 걸그룹 이것만 나왔어요. 이게 누구냐? 40대 남성인 김한수 썼다.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야구, 격투 만화, 걸그룹. 최서원이 야구, 격투 만화 봤겠습니까? 최서원이가? 걸그룹 보겠어요? 이거를 검찰은 다 알고 최서원 거로 조작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조작이 걸려. 자꾸 조작이 걸리다 보니까 JTBC 태블릿 만족은 방어가 안 돼. 결국 2017년 1월 11일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제4팀 윤석열이가 팀장, 한동훈이가 바이스 이놈들이 이제 1월 11일 날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제2의 태블릿을 꺼내들게 된 겁니다. JTBC 태블릿이 자꾸 조작에 걸리다 보니까 이걸 꺼내들었는데 이것도 그냥 계속 조작에 걸렸다가 이번에 결국 파일을 입수해서 사이버 포렌식 학계랑 같이 검증해가지고 완전 조작 날조라는 걸 밝혀내서 제목에다가 우리는 이 태블릿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한 태블릿이라고 갖다 박아버렸습니다. 최순실 태블릿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했다. 야, 한동훈이 너 그렇게 고소 좋아하는데 이거 고소 못하냐 진짜? 고소 못하면 그냥 자백을 해 임마. 엎드려 빌면서 자백을 해. 너 도망 못 가. 변희재가 누군지 알고 널 도망가게 내버려둬 임마. 너 끝났어. 빨리 자백을 하라고. 고소 자신 없으면은. 자, 그래서 이거 뭐 쭉쭉쭉 나오고 자, 이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하고 제가 만났어요. 뭐 이명박 때부터 알아가지고 제가 장시호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당신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하고 법무장관이 다 조작했다. 이거 어떡할 거냐 당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촛불 진영도 태극기 진영도 어떤 언론도 절대 태블릿 조작 문제 다루지 않을 거다. 한마디로 틀어막겠다는 거잖아요. 실제 태블릿
조작 관련 기사를 언론사들이 취재왔는데 싹 다 안 쓰는 거 보고 태극기 애들은 지금 입도 안 열고 있지. 태극기 놈들은 윤석열에 줄 서서 지금 이 윤핵관이 착각한 거는 촛불 진영에 나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안진걸, 김용민, 손혜원 등등이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거. 요걸 지금 예상 못한 거죠. 이쪽에서는. 설마 안진걸, 김용민, 손혜원이 태블릿실에 관심 가질까? 여기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앞에서 얘기했어요. 아, 그렇게 틀어 막으면 돈이 없네. 나는 책이라도 쓰고 이제 미국, 일본 쪽에다 알려야 되겠다. 미국, 일본에 알리면은 당신들 버틸 수 있냐. 자, 그래서 나온 책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출판되면 저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목포, 춘천, 태블릿 조작 관련 북콘서트행 집회를 읽고, 어쨌든 시작은 지금 서울이 출판 기념회, 대구가 1차 집회고, 뭐 광주, 지금 전주, 목포 다 갈 겁니다. 여기 대전도 물론 가고요. 그리고 지금 영어, 일본어 번역해가지고 이 미국, 일본 쪽 지식인에 쫙 돌려버리고 필요하면 출판도 할 거예요. 윤석열이가 막을 수 있어? 일본하고 미국 쪽? 진실은 스스로 살아 움직인다. 진실은 99번 거짓을 패하다가 단 한 번 역전한다. 이건 내가 체험으로 느끼는 거예요. 체험으로. 자, 여러분들도 이 진실의 묘미를 한번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서문이에요. 서문이고 아마 뭐 보시면 다 될 거고, 이 김용민 이사장의 이 서평입니다. 서평은 김용민 이사장하고 최대리 회장 임세현 대변인이 썼는데, 저하고 가장 많이 얘기한 게 김용민이다 보니까 김용민 칼럼이 이제 가장 이 좀 쟁점을 잘 잡았어요. 그래서 김용민 칼럼을 좀 앞에 싣고 나머지 분들은 뒤에 실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검찰총장이 임명했다. 그런 그가 문 대통령 정부가 통째로 부정당할 2022년 3월 정권교체 주역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자, 기회가 될 때마다 나는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초기에는 지지했던 것을 사과한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가 이제 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문재인 정권 때 돼서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 집어넣을 때 촛불 인사들은 막 윤석열 환호했죠. 태극기 애들은 윤석열 타도했죠.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촛불 태극기,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촛불 태극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뒤통수 갈기고 달리는 거야 지금 이거. 왜? 이것들은 개돼지들이니까. 촛불을 잡어 조작수사로 박수쳐, 태극기를 잡어 조작수사로 박수쳐, 양지정에서 이걸 노리고 이것들은 마음 놓고 조작수사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촛불과 태극기를 가르는 이 가두리 벽을 때려 부수지 않으면요 윤석열, 한동훈 같은 조작검사를 못 잡아요. 얘들이 그거 믿고 지금 마음껏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은 촛불과 태극기의 벽을 허무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벽을 쌓고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리더랍니까? 야당 투사가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끌어모을 생각을 해야지 딱 쳐가지고 나는 뇌물 안 먹었고 박근혜는 먹었어요. 뭐 하는 짓 하는 거야, 그거. 그런 사람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리더 찾지 말고 촛불 진영에서 좌우 벽을 허물고 윤석열을 죽이는 그 타도하려는 세력을 광범위하게 모으고 있는 그런 리더를 찾으세요. 난 이재명 이미 안 된다고 봐, 그거는. 응? 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가 털리는 그 순간 아차 싶었다. 이 정권과의 철학적 유대감이 없는 윤석열에게 지나치게 정권을 부여했다. 이 조국 수사를 기점으로 촛불과 태극기가 완전히 입장을 바뀌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조국을 수사하든 박근혜 수사하든 이재명을 수사하든 조작 수사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촛불 들었다고 박근혜 조작 수사했다? 잘한다 그러고, 우리 편 수사하면 나쁘다 그러고. 이게 개돼지야, 이게 개돼지. 그리고 그 개돼지들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윤석열, 한동훈이고. 진실 앞에서는 벽을 허물란 말이에요. 좌우를. 좌우에 대한 정치적인 이념과 식견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진실에 대해서만 벽을 허물란 얘기예요. 내가 조국을 싫어해. 그렇다고 조국이 조작 수사에 피해받으면 됩니까?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저는 그 점에서 지금 촛불 진영이 태블릿 하나 이 진실을 안 보겠다? 태블릿 진실이 들어왔는데 우리 진영에 도움 안 되니까 안 보겠다? 윤석열한테 얻어 터지고 당해도 싸요. 그런 놈들을 털고 다니는 게 윤석열인데 뭘 윤석열과 싸웁니까?
박근혜 뇌물죄 무죄까지도 사실 저는 제가 볼 때 나와야 되는데 그건커녕 태블릿 조작 진실, 이 과학적 진실도 나는 안 보겠다. 윤석열하고 싸운다고 말하면 안 돼. 그런 인간은 윤석열에게 얻어 터지고 평생 노비처럼 두드리고 맞고 살 놈들인데 그런 놈들이 무슨 윤석열과 싸웁니까? 자, 그래서 이 충격파, 나의 사고와 행동을 유연하게 만들었다. 2004년 보수로 간 이후에 2004년 날 보수로 간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2006년에 갔어요. 저는 이 포탈 문제로 넘어갔어. 보수로. 제가 무슨 정당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을 바꾼 게 아니라 저는 안티조선에서 안티포탈로 제가 투쟁 방법을 바꾸면서 기정만 바꾼 거예요. 나와 사사건건 견해를 달리했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과 손을 잡을 수 있게 했다. 정경심에 대한 황당한 1심 판결. 우연한 계기로 태블릿 PC 증거 주장을 펴던 변희재 고문의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됐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조국 일가를 죽이던 칼과 박근혜를 죽인 칼이 같았다. 지금 이 같은 촛불 진영에서도 가장 많이 벽을 허물은 게 김용민. 박근혜 수사까지 들여다보거든요, 지금 여기는. 박근혜 수사까지. 저도 궁극적으로 다른 수사는 떠나서 박근혜 뇌물죄까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봐요. 왜? 그래야지 이재명을 살릴 수가 있어. 그 칼은 다름 아닌 진실 조작. 이를 계기로 이 주시필연, 그 주기자죠. 단군 일의 가장 훌륭한 검사라는 윤석열의 수사 전사를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 단군 일의 가장 악질 검사라고 했던 김진태가 지금 윤석열 밑에서 아부아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혼란 상황, 이걸 이용해서 권력을 탈취한 게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단군 안에 가장 악질 검사라 얘기했으면 계속 윤석열하고 싸우고 있어야지 잘해준다고 윤석열 만세 불러? 김진태도 끝났죠, 그러면은. 자, 이 진실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들 중 그렇다고 해도 변희재를 어떻게 믿느냐? 이것을 성찰하라. 변희재는 윤석열에 관해 단 한 번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오늘 제가 왁자지껄에서 이 김성수 문화평론가가 왜 이렇게 진영을 바꿨는지 설명하라 그래서 아니 나는 6년 동안 윤석열하고 싸우고 있는데 지지팬만 바뀌었다. 지지층만. 2019년 한 20년까지는 태극기 들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촛불 든 사람들이 지지에 바뀌었지 내 주장이 바뀐 게 없다. 6년 동안 나는. 민주진영 시민은 이제 불편한 진실 앞에서 과거와 오늘의 나를 일치시켜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지지했지만 태블릿 PC 증거를 조작해서 그를 파면 구속 기소 처벌하라고 했나.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박 대통령 탄핵 계속 지지해라. 정치적 판단한 거 아닙니까? 정치적 판단으로. 근데 그렇다고 태블릿 조작 증거를 왜 덮어버리냐고. 탄핵 지지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무기를 손에 쥐게 된다. 증거 조작 당시 윤석열의 휘하에 현 법무장관 한동훈이 있었다. 아니 이 태블릿 조작은요. 이거 지금 한동훈이 주범이에요. 이거. 왜? 장시호하고 제일 친한 게 한동훈이니까. 우리도 이제 팀장이니까 윤석열도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래서 한동훈 체포하고 구속시키면요. 윤석열 그냥 아웃이에요. 이건. 딴 거 더 밝힐 것도 없어. 검찰 독재 시대 주역들을 한 방에 박살낼 필살기다. 저 범죄자들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에 티읕도 이야기하는 거 봐라. 내가 그렇게 저놈들이 1년 동안 조작 주범이나 해도 그렇게 고소 좋아하는 놈들이 입도 못 열잖아요. 이거 끝난 거지 뭐. 게임 끝난 건데 뭘 딴 거 얘기할 게 있어. 운명에 맡겨 살지 않고 대의대로 살겠다는 게 탄핵 지지 세력의 정신이었다. 근데 태블릿 PC 조작이 백일화에 드러났다면 그 정신이 다른 면에서 복원돼야 하지. 그때 얻었던 한 줌의 기득권 지키려고 진실에 눈 감는다. 그게 촛불 정신입니까? 그게 촛불 정신이에요? 진실에 눈 감는 게? 태극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저것들은 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서문하고 서평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널리 알려지면요 윤석열 한동훈은 꼼짝 못해요.